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허은하 대표께서 이제 항고를 하셨죠. 원래 그 가처분 결정은 법원에서도 이제 임시적, 잠정적 지위로 보거든요. 끝날 때까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다툴 수 있는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허은하 대표께서 지금 당원 소환제 효력 정지를 민사로 다투는 그 외에도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검찰에 고발을 하셨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유튜브 나오셔가지고 이런 혐의들에 대한 반박으로 정상적으로 선관위 신고도 이뤄졌고, 그리고 허은하 대표의 도장이 찍혀 나갔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언론이나 인터뷰에서도 이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선관위 신고는 신고일 뿐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예전에 이제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이제 뭐 7억 각서 써주겠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7억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이 7억이 어떤 목적으로 투자됐다라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선관위 신고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7억이 실제로 어떤 정당이나 이런 정당 활동의 목적으로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게 증거로서 이제 드러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허은하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의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은 그런 의혹 행위들에 대해서 직권 조사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최종적인 처분으로 이제 경찰, 검찰 아마 고발, 근데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이제 경찰 고발이겠죠. 경찰 고발까지 하는 게 이제 선관위의 이제 절차입니다. 근데 민생당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관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이제 어떤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형식적으로 절차만 갖춰서 신고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를 감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도 하지도 않고, 다만 이제 어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외부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조사할 만하다 하면은 이제 자료 제출 요구, 혹은 이제 뭐 법상으로는 아마 나와서 뭐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자료 제출 요구, 반박 증거를 제출해라, 이런 선에서 이제 선관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관위 고발이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은하 대표께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고발도 정치자금법 위반했고, 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에 고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당연히 형사 고발이란 게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 같은데, 첫 번째는 비교섭단체 정책연구지원금, 비교섭단체 정당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 용역비가 들어온 거를 3명 의원이 나눠서 썼다. 근데 이것도 허은하 대표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연구 용역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비추어 봐서, 이게 어쨌든 대표가 알고 있었고 대표의 어떤 암묵적 동의 하에 3명 의원한테 그 용역비가 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거는 이제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정책 지원금이 간 게, 허은하 대표께서도 이제 국회의원도 연간 500만 원 받는데, 이게 이 작은 정당에서 이 각각 가져가는 게 그 내역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파보지 않는 이상은 이 연구 용역이 형식적 이런 절차를 거쳐서 뭐 외주도 줬고 뭐도 줬고 해서 이렇게 돈 썼다라고 이게 서류상으로 어떤 절차만 갖춰지면은 사실 그 조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수사기관도 어쨌든 그 일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간을 줄이고 확실하게 이제 어떤 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부정하게 쓰여졌다라는 어떤 그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그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거는 정말 이슈가 큰 일이 아니고서는 그만큼 아마 역량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연구 용역비는 아마 명확한 증거가 제출돼야지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구원에서 5,500만 원 지출된 부분인데요. 정당의 연구원은 그 근거가 정당법 제38조, 이제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 나가는 정당 얘기하는 거죠. 은 정책의 개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국가보조금의 30%는 연구원으로 할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지금 개혁신당 당헌에 의하면은 연구원장을 이제 당대표가 선임하게 돼 있죠. 당대표가 선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판례도 있습니다. 저희 그 민생당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 관계와 같고, 연구원의 이사장인 당 대표가 그 연구원 원장에 대해서 위임인이고, 그 연구원 원장 혹은 이사들은 수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연구원의 운영은 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허은하 대표께서 이제 문제 제기한 부분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 이제 뭐 컨설팅 회사로 갔다고 하는데, 그 컨설팅 회사로 갔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갔느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찾아볼 내용인 거고, 5천만 원이라는 정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제 연구원의 이사장이 몰랐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당원 소환제라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 대표를 이제 교체, 모두 다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새로운 당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류상으로 어떤 반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수사기관도 그 법적 절차라는 게 이제 서류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반대 증거들이 쌓이면은 이 5천만 원이 이사장의 허락 없이 지출된 데 대해서 무마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허은하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 간의 갈등이 조기 대선 국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지만은,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은 서로 이제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고 극단적으로 어떤 허은하 대표를 이렇게 교체했던 게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언론에 드러난 그 사실들 말로는 이 뭐 용역비든 연구비든 이게 명확히 부정적으로 쓰여졌다는 증거는 제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사실 그 정당의 어떤, 특히 정치자금법 이렇게 쓰인 데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추정하기로는 그 이유를, 그 사실은 작은 정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뭐 더 막장이다 이게 아니고, 작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큰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을 작은 정당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국회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선관이든 이제 국정감사 때는 이제 피감기관으로서 국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뢰 입장에 많이 놓이다 보니까 정당을 건드리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작은 정당의 일에 대해서도 비슷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은 정당에 적용되었던 원칙들이 결국에는 큰 정당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의혹들이 있고,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치가 된다고 하면은 큰 정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큰 정당들은 사실상 본인들의 이제 감사기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유무형적인 압박들이 분명히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정당의 일 자체에 이제 개입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민생당에도 이번에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이제 80억이
사실상 증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 비용 지출이 된 거죠. 뭐 인건비나 뭐 용역비나 뭐 행사비나 다 지출이 된 건데 막상 진짜 정당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실한 게 많아요. 부실한 게 많은데 어쨌든 형식 절차를 갖춰가지고 서류상으로라도 이게 이렇게 돼서 지출이 됐다라고 증거 제출이 돼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스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국민 세금이 엄청 많이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이제 7억 각서 써주고 무슨 이런저런 명목으로 7억을 막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찾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국민 세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수사기관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허은하 대표께서 제기한 이 의혹들이 관례대로라면은 아마 시간 끌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인가 라는 좀 의문점을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된 거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